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방사선 중량학과 박혜진입니다. 오늘 저는 유방암 방사선 치료 효과와 그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진료는 진단 과정에서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가 협업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중 치료는 크게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국소 치료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포함하고, 항암 치료,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와 같은 약물 치료는 전신 치료로 분류합니다.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 치료는 수술적 치료 이후에 보조적 국소 치료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방 보존술을 시행한 이후에는 모든 환자에서 시행하고, 유방 전 절제술 시행한 이후에는 재발의 고위험군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진행성 혹은 전이성 유방암에서 통증 조절과 같은 증상 완화를 위해 고식적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작은 유방암의 경우에도 유방 전 절제를 하는 것이 표준 치료로 인정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가능한 경우에는 유방 부분 절제를 시행하고 이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입니다. 이때 수술은 유관적 종양을 절제하면서도 유방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유방에 남아있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잔존 종양을 제거하는 역할을 방사선 치료가 하게 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유방 보존술 시행 이후 방사선 치료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를 모아 분석한 메타 분석의 결과입니다. 노란색 화살표가 벌어진 만큼이 방사선 치료로 얻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방사선 치료로 유방암의 재발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고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 역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방 보존술 후 방사선 치료의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유방 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는 효과가 있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재발의 고위험군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지만,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흉벽 또는 유방 피부 침범이 있는 경우 혹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유방암의 재발을 줄이고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이 림프절 전이가 4개 이상인 환자군에서의 분석 결과이고, 위쪽에 있는 것이 하나에서 3개의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군에서의 분석 결과인데, 림프절 전이의 개수가 1개에서 3개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얻을 수 있는 이득의 크기가 다소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재발 및 사망의 감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라고 정의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방사선 치료는 국소 구역 치료입니다. 유방만 방사선 치료 영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방의 구역 림프절, 그러니까 애과부 림프절, 쇄고상부 림프절, 내유 림프절까지 포함하여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치료의 범위는 림프절 전이의 정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환자에서 전체 유방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고 재발의 위험이 높은 부위에만 부분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스케줄은 50그레이를 5주에서 6주에 걸쳐 치료하는 통상 분할 치료와 40에서 42.5그레이를 3주에 걸쳐 치료하는 소분할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 유방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양한 테크닉과 다양한 스케줄이 가능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아주 낮은 고령의 환자에서는 재발의 위험이 동등하진 않지만 생존 기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조심스럽게 방사선 치료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인데, 이 슬라이드가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슬라이드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방사선 조사 부위에만 발생합니다. 방사선 중의학과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가끔 억울할 때가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은 방사선 치료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부작용은 치료하는 과정에서부터 치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부작용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후기 부작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급성 부작용에는 피로감, 방사선 피부염, 유방 부종, 식도염 등이 대표적이고, 후기 부작용에는 방사선 폐렴, 유방 섬유화, 팔 림프 부종, 그리고 심혈관 질환, 2차 발생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심혈관 질환 그리고 2차 발생은 방사선 치료 종료 후 수년에서 수십 년 이후에 발생하며 그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선 피부염은 치료 후반부터 치료 후 한 달 이내에 발생하고 피부색이 붉어지거나 어두워지고 일부 환자에서는 피부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피부가 접히거나 쓸리기 쉬운 겨드랑이나 유방 아래 부분에 심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색 변화 외에는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가려움과 화끈거리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림은 방사선 피부염 2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실제 진료실에서는 10% 이내에서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피부염은 치료하는 중이나 치료한 이후에 보습제 사용만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폐렴은 발생 시기가 치료 종료 후 3개월 이후이며 영상검사에서 폐의 염증을 보이는 모양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표시된 방사선 치료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모양으로 흉부 CT에서 염증이 관찰되면서 마른 기침 혹은 경미하게 숨이 차는 증상이 있다면 방사선 폐렴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전 유방 방사선 치료만 시행한 경우에는 3% 이내에서 발생하고 구역 림프절까지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치료 범위에 포함되는 폐 용적이 커지기 때문에 15%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경미하고 1주에서 2주 내에 호전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팔의 림프 부종입니다. 팔의 림프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손과 팔이 붓는 것인데 림프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수술로 알려져 있고 애과부 림프절 곽청수를 시행했거나 림프절 절제 개수가 많은 경우 그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외에도 방사선 치료에서 애과부 림프절을 포함하여 시행하거나 특정 항암제를 사용하거나 환자가 비만한 경우에도 위험도가 높아져서 위험인자에 따라 림프 부종의 유병률은 5에서 50%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죽고 사는 부작용이 아니기는 하지만 일생 동안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 질환이 될 수 있으므로 발생 시 운동, 마사지, 압박요법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드릴 부작용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심장은 폐와 폐 사이의 정중앙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왼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왼쪽 유방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때 왼쪽 앞부분이 치료 영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심혈관 부작용은 금방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 치료 종료 후 수년에서 수십 년 이후에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관상동맥 질환이지만 이외에도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 발생하는 심낭 질환, 심장 근육에 발생하는 심근 질환, 부정맥과 같은 전독의 이상 질환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 역시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는데 방사선 치료 이외에도 허셉틴이나 아드리아마이신 같은 항암제의 사용, 당뇨, 고혈압, 비만과 같은 환자 요인 역시 관여합니다. 심혈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근에는 심장의 방사선 주사를 가급적 적게 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호흡을 조절해서 심장을 치료 영역에서 좀 비켜나게 하거나 최신 치료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윗줄에 오른쪽 왼쪽 그림을 비교해서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심장이 방사선 치료 영역에서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숨을 들이마시고 정지하는 심흡
호흡기 호흡 정지 기법을 이용하거나 양압기를 사용해서 폐를 부풀리는 지속적 기도 양압 기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또 위쪽 아래쪽 그림을 비교해서 보시면 방사선의 영역이 좀 달라진 것이 보이실 텐데 이것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이용해서 심장의 가급적 방사선 조사를 피하는 방식의 테크닉을 이용한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